자, 오늘은 클러스터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우선 후디니에 보면은 이렇게 파이로 쉘프탭 쪽에 보면은 이렇게 스모크 클러스터, 파이로 클러스터라는 쉘프탭이 있습니다. 스모크 트레일 요것도 이제 같은 개념이고요. 자, 일반적으로 클러스터 시뮬레이션 그러면은 후디니에서만 사용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조금 더 좀 일반적인 개념인데요. 클러스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구역이나 어떤 영역들을 지칭하는 말이고요. 우리가 예전에 리지드 바디 시뮬레이션 할 때 그 RBD 클러스터 노드 잠깐 공부할 때요. 이렇게 구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조각들을 묶고 이렇게 이렇게 조각들의 이런 구역별로 이렇게 묶음을 만들고 이럴 때 이제 클러스터라는 단어를 좀 이미 들어봤을 거예요. 시뮬레이션에서도 이렇게 좀 대규모의 큰 영역의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구역 이렇게 나눠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를 이제 클러스터 시뮬레이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자, 후디니의 이제 요 파이로 클러스터, 스모크 클러스터는 이제 또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큰 영역의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약간 인스턴스 이렇게 여러 개의 시뮬레이션으로 나눠서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이제 기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파이로 클러스터 이러면은 이렇게 긴 여러 이렇게 소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탑뷰에서 봤을 때 이렇게 원형의 소스에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일어날 때 우리한테 필요한 영역은 이제 후디니의 그 볼륨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영역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큰 구역의 영역을 잡아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요런 부분이라던가 요런 부분, 중앙 부분 이런 데들은 실제로 볼륨이 없어도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바운딩 박스를 잡아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볼륨 같은 경우는 이런데 이제 누수들이 생기는 거죠. 필요 없는 영역에도 다 복셀들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후디니의 파이로 클러스터는 어떤 기능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냐면요. 요렇게 원형으로 탑뷰라 그랬어요. 이제 원형으로 이렇게 소스가 있을 때 시뮬레이션 영역을 이렇게 구역별로 쪼개서 이런 식으로 구역별로 쪼개서 여러 개의 볼륨 박스들을 한꺼번에 시뮬레이션 하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나눠서요. 볼륨을 지금 제가 이렇게 나눴을 때는 얼추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로 나눴죠. 11개의 볼륨을 같이 시뮬레이션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볼륨이 11개니까 더 무거운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겠지만 이런데 필요 없는 공간들에 복셀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누수가 적어져서 훨씬 더 효율적인 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역들이 이제 같이 계산이 되면서 이렇게 볼륨들을 왔다 갔다 계산을 하면서 이제 동시에 시뮬레이션 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자, 이 기능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될 만한 곳은 바로 예를 들면은 이렇게 뭐 자동차 트레일이라던가 자동차가 이렇게 움직일 때 그 뒤에서 나는 이런 연기들이 이렇게 전체로 계산하게 되면 굉장히 넓은 영역이 되지만요. 이거를 파이로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구역구역 쪼개주면은 여러 개로 나눠야 되기는 하지만 공간 효율 면에서 훨씬 좋아지겠죠. 또 마찬가지로 또 메테오나 이런 스모크 트레일류 메테오 이렇게 해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떨어진다 그랬을 때 이제 볼륨 박스 같은 경우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로테이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뮬레이션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큰 공간으로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이로 클러스터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구역별로 쪼개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의 이런 효율이 훨씬 좋아진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만 이 파이로 클러스터 시스템은요, 이제 후디니의 18.0에 들어온 그 스파스 파이로 솔버라는 솔버가 들어오면서 이제 효용성이 점점 떨어질 거예요. 자, 왜냐면은 이제 저 스파스 솔버라는 거는 그냥 솔버 안에서 이렇게 영역이 있을 때 볼륨이 실제로 없는 공간은 계산을 하지 않아서 그 효율을 올려주는 그런 솔버기 때문에
이 파이로 클러스터의 이런 이점을 이미 솔버가 자체적으로 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스parse 솔버가 이제 좀 더 주로 이렇게 메인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아마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이제 사라질 이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직은 이제 실무에서도 이제 100% 스parse 파이로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작업자들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많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는 뭐 좀 공부해둘 가치가 약간 남아 있고요. 다만 유통기한이 많이 남진 않았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이로 클러스터를 한번 셋업을 하면서 잠깐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쉘프 탭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저런 경우에 사용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오메트리 하나를 만들어서 자, 토러스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레디우스는 한 2배 정도 올려주고요. 반지름은 0.1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얄쌍한 토러스를 만들어주고요. 컬럼도 조금 올려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나가서 소스를 파이로 클러스터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은 이렇게 10개의 볼륨 박스로 나눠진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게 바로 아까 한 번에 그냥 파이로를 만들면 이렇게 볼륨이 만들어질 텐데 이 안쪽에 이 독셀 부분이 우리가 공간을 그 메모리나 이런 데이터를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자, 플레이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불이 붙어서 각각의 공간들이 시뮬레이션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볼륨 박스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요 겹치는 부분들은 양쪽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같이 끊어지지 않게 계산해 주는 게 바로 파이로 클러스터의 역할이에요. 자,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이 파이로 클러스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처음 지오 노드 가보면요, 특별히 변한 게 없어요. 파이로 클러스터 쉘프 탭은 얘를 직접 쓰지 않고요, 이렇게 GO1 소스 PTS라는 노드를 이용해서 얘를 가져와서 이렇게 소스로 사용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토러스를 갖고 온 걸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에 스캐터로 이렇게 점들을 찍어 놨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 포인트라는 노드가 하나 붙어 있는데요. 클러스터 포인트. 이 노드가 파이로 클러스터의 이제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노드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노드를 보니까요, 이렇게 찍힌 스캐터된 포인트를 이렇게 10개의 색상으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 클러스터 세팅에 포인트 10 이렇게 돼 있어서 10구역으로 나눠진 걸 볼 수 있고요. 이게 만약에 20이나 5 이렇게 구역을 여기서 몇 개로 나눌지를 설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 시드 값은 그냥 말 그대로 시드 값이고요. 자, refinement iterations라고 돼 있는데, iteration 그럼 우리가 반복 횟수를 말한다 그랬죠. 자, 줄여보면은 이렇게 사이즈들이 제각각인데 이 사이즈들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그 사이즈를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100, 200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간격들이 비슷해질 거고요. 자, 이런 작업들을 하는 보통 알고리즘들이 각각의 점들을 루프를 돌려가면서 주위 간격을 계산을 해서 맞춰주는 건데요. 한번 계산하고 나면은 얘가 움직이면서 다른 점들 사이에도 이렇게 거리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한 번만 해가지고는 간격을 유지시켜주기가 어려운 거고요. 자, 한 번 더 하면 조금 더 비슷해지고, 조금 더 비슷해지고, 조금 더 비슷해지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간격들이 일정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큰 변화는 없고요. 100번 한다고 많이 바뀌지 않죠. 그래서 이제 한 50번 정도 이렇게 반복하게 디폴트로 잡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모드를 보면요, 여기 클러스터 아웃풋 어트리뷰트 이렇게 돼 있고요. 아웃풋에 보스라고 돼 있는데요. 이렇게 사이드 뷰에서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스캐터로 찍었던 점들 외에 이렇게 위쪽에 뭔가 점이 추가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모드에 보면은 클러스터 포인트라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게 바로 요 아래 점들, 우리가 처음 찍었던 소스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3985개를 찍었고 여기도 3985개 그대로 바뀐 걸 볼 수 있네요. 이 클러스터 포인트에는
CD 값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라는 어트리뷰트가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CD 값은요, 여기 보면 CD 값은 여기 보면 컬러드 포인트 이렇게 돼 있어서 그냥 포인트 이렇게 하면 CD가 확인 안 되는데요. 컬러드 포인트 이래서 색상을 이렇게 칠해 준 거에 불과하고요. 중요한 거는 요 컬러보다는 요 클러스터 값인데요. 각각의 구역별로 이렇게 고유 번호를 0번부터 지금 10개 클러스터니까 9번까지 이렇게 부여를 해놨습니다. 고유 번호를요. 그리고 이 포인트들은 클러스터 포인트라는 그룹에 이렇게 집어넣어 들어가 있고요. 자, 밑에 에버리지 포인트를 보면요. 이렇게 이 클러스터 포인트하고 관계없이 각각의 중앙 지점의 점들 하나씩 더 찍어 놓은 걸 볼 수 있고요. 자, 여기 가보면은 역시나 각각의 점에 0번부터 9번까지 고유 번호가 들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에버리지 포인트에는 스케일이라는 어트리뷰트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스케일이 뭐가 되냐면요.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때 이 볼륨 박스가 돼요. 자, 볼륨 박스의 크기가 바로 이렇게 스케일이라는 어트리뷰트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스케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 박시스라는 아웃풋을 이렇게 해보면은 그 박스의 크기를 실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에버리지 세팅스 탭에 가보면은 이 박스의 크기를 직접 조절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포인트를 바로 바운딩 박스로 만든 거고요. 여기에다가 자, 좌우로 이렇게 추가로 값을 넣어서 크기들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이게 불이다 그러면은요, 좌우로는 이렇게까지 크게 잡을 필요는 없겠죠. 0.1, 0.1, 0.1. 이 정도로 약간의 바운딩 값을 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도 조금 주면 될 것 같고, 아래가 여기죠. 아래로도 조금 주면 될 것 같고, 대신 불은 위로 이렇게 올라갈 테니까 위에 쪽을 이렇게 충분히 잡아주면 되겠죠. 예를 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즈를 바운딩을 조절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잡아준 요 값의 중앙에 바로 에버리지 포인트가 이렇게 찍히는 거고요. 여기 에버리지 포인트가 이렇게 중앙에 찍히는 거고, 요 바운딩의 중앙에. 그리고 이 크기가 바로 이렇게 스케일이라는 어트리뷰트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지니까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거 보이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바로 이 에버리지 포인트랑 클러스터 포인트 둘 다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아웃풋을 보스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 클러스터 포인트를요, 두 개로 나눌 건데요. 바로 이 클러스터 포인트랑 클러스터 포인트 그룹. 그리고 여기 다시 보면은 이렇게 에버리지 포인트라는 그룹이 또 10개가 들어있죠. 에버리지 포인트 그룹. 이렇게 두 개로 나눠주고요. 이 에버리지 포인트는 특별히 뭔가 조작 없이 아웃 인스턴스 포인트라고 이렇게 널로드를 달아서 라벨링을 해놨습니다. 자, 이제 클러스터 포인트 쪽을 좀 보면요. 아직 좀 공정이 남아있는데요. 자, 요렇게 클러스터 포인트만을 남겨서 이거를 파이로 소스 노드를 달아서 여기에 퓨얼과 템퍼처 어트리뷰트를 추가를 해줬고요. 자, 이제 거기에 우리 파이로 소스 예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했던 것처럼 이렇게 노이즈를 또 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파이로 소스로 어트리뷰트를 추가해 주고요. 그 다음에 퓨얼과 템퍼처에 노이즈를 주고, 그 다음에 볼륨을 만들어 주는데, 이 볼륨을 어트리뷰트 레스터라이즈 노드로 볼륨 레스터라이즈 어트리뷰트 노드로 그냥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포루프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자, 포루프를 돌리긴 돌리는데 바로 클러스터라는 어트리뷰트, 우리 아까 0에서 9까지 만들어진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루프를 돌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별 클러스터 포인트마다 이렇게 루프가 돌겠죠. 자, 싱글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싱글로 0번을 한번 보면 이렇게 0번 클러스터를 볼륨 레스터라이즈로 만들어 주고요. 볼륨을 CD, 퓨얼, 템퍼처. CD는 사실 우리가 클러스터 포인트를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굳이 볼륨을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서 이렇게 CD를 지워줘도 되고요. 그냥 포인트로.
네, 그리고 여기에 리셋. 네, 그러면 사라졌죠. 그게 아니면은 여기에 CD는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되니까 그냥 놔둘 거면 네, 대신에 네, 그러면 여기 다시 생겼죠. 대신에 여기서 요 CD를 이렇게 빼주면은 굳이 필요 없으니까요. 이렇게 빼주면은 V나 알파도 필요 없죠. 네. 그러면 이렇게 두 개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덴시티도 필요 없고요. 네, 이렇게 템퍼처랑 퓨얼만 있으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볼륨을 그냥 이렇게 합쳐버리면은 이렇게 퓨얼과 템퍼처가 이렇게 잔뜩 만들어질 텐데요. 계속 루프로 반복하니까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어트리뷰트 랭글 하나로 뭔가 조작을 하게 됩니다. 네임 어트리뷰트를 바꿨죠. 어떻게 바꿨냐면 concat-이라는 함수를 썼는데요. 이 concat-이라는 함수는 스트링들을 차례대로 붙여주는 함수예요. 그냥 더하기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래서 네임 어트리뷰트에다가 언더바를 하나 더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i2a라는 함수를 썼는데 int를 알파벳으로, 그러니까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 함수예요. 자, 그래서 디테일 어트리뷰트 1번 두 번째 인풋, 바로 요 메타 쪽에서 들어오는 요 value라는 값을 i2a 정수를 문자로 바꿔서 더해 주겠습니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value에는 여기 있는 요 value에는 어떤 값이 들어오냐 라고 말하면은, 자, 이터레이션이라는 이 어트리뷰트는 반복할 때마다 차례대로 0, 1, 2, 3, 4, 5, 6, 7, 8, 9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쭉 차례대로요. 이 value라는 값은 차례대로 0번부터 숫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값이 들어오는데요. 그 값이 어떤 값이냐면 바로 여기 피스 어트리뷰트의 클러스터로 루프를 돌렸으니까 클러스터의 값이 직접 여기에 value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싱글 패스가 6번이면은 실제로 0, 1, 2, 3, 4, 5, 6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요 여섯 번째 반복할 때 바로 한번 볼까요? 여기 value 6. 지금은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오니까 값이 달라지지는 않는데요. 저 단순히 순서가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클러스터 어트리뷰트 값이 직접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클러스터도 0부터 9까지 있고 반복도 0부터 9까지 하니까 값이 같겠지만 클러스터 값이 혹시라도 뭐가 다른 것들이 있다면 뭐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클러스터의 요 밸류를 뒤에다 더해준다. 그래서 이름이 퓨얼이나 템퍼처가 아니라 퓨얼 언더바 4, 템퍼처 언더바 4 이렇게 클러스터 값이 들어오게 되고요. 전체를 다 해보면 이 볼륨이 이제 같은 이름이 아니라 이렇게 각각의 클러스터 넘버가 붙어서 이렇게 소스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스가 만들어진 걸 그러면 시뮬레이션에서 그 소스들을 어떻게 쓰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볼륨 소스에 가보면은 인스턴싱이라는 탭이 있는데요. 인스턴스라는 거는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반복해서 마야 같은 데서도 쓰죠. 똑같은 속성을 이렇게 공유해서 여러 개를 쓸 때 그런 걸 인스턴스라고 그러는데요. 요 인스턴싱 세팅에 오토 디텍트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아까처럼 퓨얼 언더바, 템퍼처 언더바 이렇게 이름 그 숫자가 붙어 있으면 그거를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오프로 해보면은 실제로 볼륨이 안 들어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온으로 하면 당연히 들어오겠죠. 네. 오토 디텍트는 말 그대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디텍트 이렇게 검색하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소스에서는 특별히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자, 그러면 어디를 셋업 해주면 되냐? 바로 이 스모크 오브젝트 쪽에 인스턴싱 탭이에요. 요게 이렇게 꺼져 있으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로 소스를 가져오게 되고요. 자, 다만 지금은 이렇게 전체로 가져올 게 아니라 이렇게 create from point 인스턴스를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셋업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요 인스턴스 포인트에다 바로 요 우리가 아까 만들어줬던 요 에버리지 포인트를 넣어주면 각각의 포인트의 클러스터 번호에 맞춰서 각각의 소스들을 이렇게 인풋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체크되어 있는 게요. 바로 요 오버라이드 컨테이너 사이즈인데요. 요게 체크되어 있으면 아까 포인트에 있던 스케일이라는 그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바운딩 박스 크기를 계산하게 돼요. 이걸 꺼져 있으면요.
초기 값으로 전부 다 계산하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큰 사이즈로 10개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네, 지금 응답 없음 이렇게 돼버렸죠. 네, 무거워서요. 자, 그래서 이 오버라이드 컨테이너 사이즈도 이제 가급적 보통 켜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다시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커서 이제 거의 뻗을 뻔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셋업을 해놓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이렇게 주의들을 이렇게 같이 계산을 해가면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하는 거를 이제 파이로 클러스터라고 부르고요. 자, 지금은 이제 조금만 요거 셋업 그냥 마무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불이 너무 크니까. 자, 소스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처음부터 이렇게 스캐터가 좀 개수가 적은 것 같아요. 1000개 정도까지 좀 늘려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디테일을 빽빽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레스터라이즈 노드 이렇게 해보니까 요 노이즈도 이제 조금 조절을 해줄 수 있겠죠. 자, 엘리멘트 사이즈도 조금만 줄여주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요게 해상도가 이렇게 떨어져 보이는 거는 바로 요 레스터라이즈의 파티클 스케일을 조금만 더 줄여보겠습니다. 살짝. 네. 이 정도까지 이렇게 줄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웃, 여기 답에 가서 해상도를 요거보다는 조금 더 올려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요.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아까 그 볼륨의 그 파티클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이 볼륨 사이즈 자체가, 소스 사이즈 자체가 좀 작아져서 이렇게 아까보다는 영역이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여전히 좀 불이 너무 큰 것 같으니까 이쪽에 가서요. 자, 컨버스천 쪽에 가스 릴리즈를 조금만 줄여주겠습니다. 가스 릴리즈는 이제 가스가 확장하는 거니까 이렇게 불의 크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레임의 요 헤이트, 얘도 플레임 헤이트도 조금 줄여주고, 그 다음에 요 템퍼처 디퓨전 요 조금만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더항시는 그냥 1 이렇게 하죠. 자, 그리고 요거 해상도 지금 조금 아까 돌려보니까 조금 느린 것 같으니까 살짝만 다시 올려서 플레이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아까보다는 이제 요 커지는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파이로 클러스터의 핵심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사이에 공간들이 복셀이 없어서 실제로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과요. 그 다음에 요 겹쳐지는 부분을 이렇게 같이 계산을 해서 여기가 끊어지지 않게 이렇게 복셀을 나누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로 클러스터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렇게 쉘프 탭을 좀 분석해 보면서 같이 한번 진행해 봤고요. 옆에 있는 스모크 트레일 같은 경우는 파이로 클러스터랑 스모크 클러스터는 이제 불이 아니라 그냥 연기 버전인 거 말고 뭐 특별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요.